안녕하세요. 조성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경영지도사 합격 설명회 이렇게 해서 경영지도사 2차 시험 재무관리 분야 OT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에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법무법인 율촌 조세 부문에서 일을 좀 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회계법인에 개업을 해서 강의를 하고 회계사 기본 업무, 실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경영지도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합격률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주로 제가 수험 생활을 다년간 하면서 고민하고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좀 실수 없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경영지도사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중소기업 경영에 대해서 경영 문제가 있다면 종합진단 경영 컨설팅을 해주고 기업 경영상의 인사, 노무, 재무관리, 회계 이런 경영관리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전문 인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수가 그 전체 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당연히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중소기업 인력 환경 하에서 전문 자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자격사가 경영지도사입니다. 이번에 볼 경영지도사 시험이 36회잖아요. 그러니까 만으로 35년이나 되는 긴 역사를 가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문 자격사고요. 합격률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35회 경영지도사 2차 전체 합격률은 거의 30%에 육박을 합니다. 이게 2019년에는 14%대로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엔 30%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재무관리 분야는 2019년에 이게 거의 5%였습니다. 5%. 5% 막 이랬었는데 이게 33%로 굉장히 큰 비율로 올랐죠. 이게 5%라는 것이 전문 자격사 시험에서 5%라는 것은 좀 너무한 거잖아요. 공부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100명 중에 5명만 뽑겠다. 이거는 좀 너무했으니까 뭐 주워 들은 얘기로는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합격률이 좀 많이 높아지는 모습이 있고요. 여기서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와 합격자의 평균 점수를 보시면 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저희 시험처럼 1차 시험에 면제 과정이 있는 이런 시험들은 2차 시험장에 그 시험을 그날 끝내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고 이렇게 올림픽으로 참가에 의의를 두고 그냥 와 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이 합격률보다는 우리가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한 상태에서 2차 시험장에 들어갔다면 여기에 나타난 합격률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붙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부분이고요. 경영지도사 2차 재무관리 합격 노하우, 이게 뭐 합격 노하우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수험생을 하면서 겪었던 실패담, 이런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이런 것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간간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OT 시간에 좀 드려볼 만한 내용들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기출문제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그 시험에서 여태까지 나왔던 족보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어떻게 공부했어요? 처음에 시험이 다가오면은 갑자기 안 보던 책을 꺼내서 연구를 시작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족보를 확보해서 이 교수님이 어디에서 내는 걸 좋아하고 어떻게 물어보더라.
이 내용을 알아야지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 그 방향성이나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족보인 기출문제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학교 다닐 때는 족보가 되게 구하기 어려운 그런 거였잖아요. 막 뒤로 암암리에 막 거래하고 이랬으니까 어려웠었는데 우리 시험의 족보는 큐넷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다 올라와 있어서 바로 구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 번 풀어서 감을 익히셔야 됩니다. 이 기출문제를 활용하시라는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기출문제를 뭐 5개년치, 10개년치 구해서 이거는 옛날에 나왔고 안 나왔고 뭐 작년에 나왔고 이래서 올해는 이거 나오고 이거 안 나와 이런 식으로 골라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시험마다 같은 개념을 물어보고 답을 요구하더라도 시험마다 물어보는 방식이나 요구하는 그 답안의 양식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의 기출문제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물어보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 번 숙달해서 딱 마인드셋을 갖추고 있어야 공부를 하실 때 효율적으로 더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그리고 두 갈씩 이렇게 썼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험 볼 2차 시험은 1차와 달리 서술형 문제잖아요. 서술형, 약술형 문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시험은 무조건 답을 첫 줄에 딱 써줘야 됩니다. 시험에서 물어보는 그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캐치한 다음에 거기서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일단 첫 줄에 써주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들어가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는 그냥 처음에 이렇게 잔잔잔잔하게 깔아주다가 나중에 막 이렇게 반전을 주면 막 감동도 오고 막 더 재밌고 이럴 수도 있는데 시험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첫 줄에다 답을 써주고 왜 그렇게 썼는지 뒤에다 부연 설명을 다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채점하시는 분께서 딱 답을 보고 안심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채점을 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키워드라고 썼는데요. 요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같이 했던 형이 지금 회계학 교수를 하고 있는 형이 있습니다. 이 형이 회계학 교수를 하니까 이렇게 서술형 문제 답안지를 많이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만났었는데 형 그러면은 이거를 답안지를 그렇게 수백 장 되는 답안지를 어떻게 채점을 해? 조교들 시키나? 이랬더니 요즘에는 그렇게 조교님들한테 시키고 그러면 큰일 난다. 교수가 무조건 직접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 수백 장 되는 거 어떻게 혼자 다 해? 했더니 채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매지가이 있죠.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 그것처럼 키워드가 이렇게 떠올라서 다 보인대요. 그래서 키워드가 있는 답안지는 바로바로 이렇게 떠올라서 채점을 할 수가 있고 없는 답안지는 뭐 이렇게 찾아봐도 결국은 없더랍니다. 그래서 키워드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개념을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답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법령에 나오는 그 단어 아니면 교수님들이 즐겨 쓰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그 개념을 답안지에 옮겨야지 이거를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답안지에 옮겨 쓰는 과정에서 나만의 그 어떤 설명 방식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좋은 점수를 먹는 데는 약간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교수님들이 즐겨 쓰는 단어로 키워드를 딱딱 집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글씨. 이거는 서술형 시험을 처음 대하는 분들이 많이 물어봐서 써놓은 건데요. 글씨는 당연히 잘 써야 됩니다. 글씨 잘 써서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제가 아주 안 좋은 악필이에요. 악필인데 저는 대신에 글씨를 되게 크게 씁니다. 크게 쓰니까 보기는 안 좋아도 다 읽혀요. 잘 읽혀요. 누가 봐도. 그 정도 쓰면은 제가 글씨를 못 써서 손해를 봤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뭐 예쁘게 쓰겠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잘 보이게끔 꼬불꼬불하지 않게 크게 쓰시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펜은 뭐 써야 되냐? 뭐 파란 펜 써도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펜은 그냥 똥 안 끼고
너무 가늘어서 배기 싫은 그런 거 빼고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파란 펜은 뭐 당연히 쓰셔도 되겠지만 그냥 쓰시지 마세요. 안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출문제의 버금가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전범이라고 쓴 거는 이 앞에 두 가지 키워드 이거는 다른 실력이 다 갖춰졌을 때 이런 것까지 갖추면 더 좋겠다. 이런 건데 이 전범위는 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일단 시험이 이게 6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출제가 되면 그거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 시험 특성이 내가 완벽한 답을 완벽하게 적어내지 못하더라도 내가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면 부분 점수가 들어가는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생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 범위를 다 커버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저는 수험 기간이 꽤 길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페인이 뭔가 생각했을 때 제일 컸던 게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할 때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시험이 임박했을 때 그때 모르는 부분이 탁 나오면 막 마음이 막 쓰라리고 막 싸늘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모르는 부분, 제낀 부분을 막 호치키스로 이렇게 박았어요. 호치키스로 이렇게 박아 넣어버리면 넘길 때 한 번에 30페이지 확 넘어가고 진도 막 나가고 기분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년에 다른 새 책을 또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대하는 태도로서 이거는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거를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제끼고 이거는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절대 안 되시고요. 시험이 임박해서 다른 좋은 선생님들께서 다 이렇게 어디 부분이 이번에 더 출제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은 당연히 다른 것들이 다 된 상태에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봐라 이런 내용이지 다른 거 다 제끼고 요거만 보면 됩니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명심하셔야 되고요. 전 범위를 다 커버하시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냥 제가 수험생활 동안 느꼈던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이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경영지도사 2차 시험에 관한 준비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봤고요. 아까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저희 와우패스 교재에 보시면 기출문제 최근 10년간 출제 경향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페이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에 있을 시험으로 이 시험을 마무리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요 영상을 보시고 시험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두들 공부 준비 많이 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